1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 부여 방법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지분 부여 방법 4가지 다 암기하는데 특히 어디가 중요하다겠죠? 예외. 즉 지분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도시개발 사업하고 지적 확정 측량했을 때 이 4가지 지분 부여 방법을 전부 다 어떻게 기억하라 했지? 원칙하고 예외로 나눠 가지고 이걸 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신규 등록 전환 시 원칙이 인접 지분번에 뭘 붙인다? 부번.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이 3가지 있다 했지? 시원수.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그 다음에 원거리,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수필지, 이 3가지 나오면 예외로 갑니다. 분할 시는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그 다음에 주거나 사무실이 건축물 있을 땐 여기다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먼저 부여해 줘라.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줘라. 신청 있을 때만 의무.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뭐만 쓴다? 본번만 쓰는데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2가지.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안 쓰고,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즉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비록 본번만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예외는 뭐냐? 이것을 나머지 단지식으로 하거나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본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이때는 사업 계획도를 생각하겠지. 사업 계획도. 그리고 자, 3가지 준용하는 게 3호선 뭐라 했죠?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시. 이 2가지는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지번 부여 방법,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총 4가지가 있다. 원칙이냐 예외냐 빨리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원칙이냐 예외냐. 항상 이 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등록 전환 하면 어디 가요? 여기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전환. 그런데 여러 필지가 나와서 최원수 수필지지. 그런데 어디? 예외.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분할인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 주거 사무실 나왔네. 예외. 그러니까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가 나와야 되겠지. 신규 등록인데 지금 최종 지번에 이제 신규 등록인데 이 최종 지번 이게 나왔지. 그럼 예외.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3번 지번처럼 최종 본번 다음에 본번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부번 이렇게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합병인데 주거 사무실 나왔네. 그러면 신청 있는 날 찾아보라 했지. 신청 있으면 예외로 가고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 돼. 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의무가 된 거야.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이건 뭐야? 지축행. 그럼 뭐야? 이거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그다음 2번.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나머지 뭐 경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이건 간단한 거예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원칙. 없는 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외가 있다. 4가지 예외.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는 예외. 뭐야 이게? 판공사다. 판결받았다. 공공 토지를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한다. 그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한다. 이 4가지 예외가 있다 있죠. 예외.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이 공공용 토지 지목 몇 가지? 8가지. 도제하고요, 절수하까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같은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자, 그다음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3번 문제 보세요. 지적 도면 등록상, 도면의 등록상. 첫째 도면하면 첫째 뭘 떠오르겠죠? 경계. 가장 핵심적인 경계. 1번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니까 이건 특별하게 분별력이 없어. 소재 지번은 무조건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 지번은 건축물 번호는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건축물 위치만 도면에 들어가. 건축물 번호는 없고 경계점 간 거리는 지적 도면 중 어디?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어요. 2번 축척이나 경계나 건축물 위치, 지적 기준점 위치는 다 도면 등록상.
3번 소재지면 다 공통이니까 볼 것도 없는 거고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 때문에 틀렸죠. 4번은 지목을 약식으로 쓴 건 맞지만 부호도는 이건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는 거예요. 고유번호는 어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지. 그래서 고유번호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도면 나오면 4번, 5번 고유번호가 들어갔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고유번호가 들어가면 다 틀려. 도면에만 없는 게 뭐라?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는 몇 자릿수로 이루어졌다 했지? 19자리 숫자. 19자리 숫자. 11번째 숫자 1이면 토지대장과 지역도가 만들어지고 2면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만든다 했죠. 11번째 숫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2번만이 도면 등록상으로 됐고 4번 지목 표기할 때 도면에는 어떻게 쓴다 했지? 아까 원칙은 첫 글자가 원칙인데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네 가지 있다 했지? 천원차장. 자, 그러면 도면에 쓸 때 보세요. 주차장은 뭐야? 여기 천원차장만 기억하면 돼. 일단 요거 차문자 두 번째 글자 쓰는 거. 두 번째 차문자. 자, 천은 뭐라고 해서 이거? 하천. 원은 뭐야 이건? 유원지. 그 다음에 차. 이건 주차장. 장이 뭐라 그래? 장. 공장용지. 그럼 여기 네 가지가 있나? 요건 공장용, 요건 이렇게 두 번째 글자 따라 이걸 빼고 나머지 다 뭐예요? 첫 글자, 두 번째. 첫 글자를 따라가면 돼. 첫 글자. 이거 뺀 나머지 24개는 다 첫 글자. 그러면 주차장 여기 있지? 천원차장. 차, 주차장, 차. 맞죠? 공원은 뭐야? 여기 천원차장이 없지? 그러니까 뭐야? 공. 하천은 뭐야? 하천은 천원차장이 있지? 천. 하천, 천. 맞고. 국어 없지? 그러니까 첫 글자 구 맞고. 그다음 미술관 뭐야? 이건 이렇게 나오면 미술관. 예? 이건 대들아 대. 대들하는 게 뭐야? 주사전 박흥미라고 했지.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이게 바로 대. 여기서 미술관 보진 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대 한 글자로 표시하는 거지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목장용지는 천원차장이 없지? 그러니까 뭐야? 목. 장이 아니라 목이지. 그 다음에 향교는 뭐야? 향교. 향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종교용지. 그렇지. 종교용지가 자 일반 공중의 예배나 법요 제사를 위한 교회 뭐 사찰 향교 등이 부지 예시를 드는 거 이거. 근데 이 향교가 이제 유교 관련 있다 했지. 그래서 사당부지도 이 사당부지도 전부 다 뭐라고? 종교용지 지목 설정. 그럼 종교용지니까 이게 종교용지야. 종교용지만 도면에 뭐 첫 글자 종. 그래서 종. 사적지가 아닙니다. 종교용지입니다. 광천진 뭐야? 광. 양어장은 뭘까? 양. 맞죠? 유원진 천원차장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원. 유가 아니라 원. 송유시설은 뭐야? 잡종지지. 송유 잡종지. 송수시설은 어디야? 수도용지. 송유시설은 잡종지라고 했지. 송수시설, 수도용지, 송유시설 뭐라고?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는 뭐로 갔어야 돼 그러면? 잡으로 가야지 그냥 잡. 잡종지는 잡이요. 황무지는 뭐야? 잡종지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임야. 임야. 7가지 암기라고 했지. 임야.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 수림지, 죽, 중림지, 암, 암석지, 자, 자갈땅, 모, 모래땅, 습, 습지, 황무지, 수주, 감자, 모습황, 암기에 대해 7가지 어디? 임야에.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죽순재배는 임야 저기 전이었습니다.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이 하천이나 임야야. 습지, 황무지, 황무지가 잡종지 아니라 임야야. 알았어요? 7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임야니까 황무지는 뭐로 해야 돼? 임 이렇게 써야지. 머리가 좀 아파요? 요 정도 연습하면 실제 시험 가면 좀 쉬울 수 있어요. 한 글자씩 다 쓸 때.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 문제 안 나왔어. 그냥 간단 차문자 몇 개 고르는 거 정도가 제일 어렵게 작년에. 여러분 이 정도 연습하고 나면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좀 쉽게 느껴져야 돼. 그 정도로. 5번 문제 봅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소관청이 취해야 되는 조치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지적공부 정리한 다음 이건 아까 또 비슷한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첫째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정리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한다.
촉탁은 이거 맞나? 국가를 위한 등기로 본다. 그다음에 등기 촉탁했을 때 관할 등기소는 요건에 부합하면 변경을 실행하고 완료한 다음 소관청 완료 사유를 통지해주고 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겠지? 15일 이내. 한번 겹친 문제예요.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축척 변경 옳은 걸 찾아라. 자, 축척 변경 시행제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번별 재무상 금액을 정하는데 단위 면적당 가격 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 시행 공고일.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확정 공고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 그래서 자,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한다냐면 청산금은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이야. 여기다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증감 면적 측량 결과 다 산출한 거예요. 이거. 지번별 조사에 의해서 토지 가격 요게 기준인데 이거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는데 이때 기준일은 언제라고? 시행 공고일 현재. 조사 주체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은 누가 한다?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그래서 기준일 뭐라 시행 공고일 현재. 그 다음 축척 변경에 대한 시도자 승인 후 20일 내에 시행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20일 이상. 그 다음 3번 소관청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날부터 20일 내에 납부 수령. 여기 청산금이 나오면 이게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는데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그러니까 청산금이 나와. 청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 수령 통지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개월 내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지역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 이의신청.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문제 해결하고 나면 청산금 납부나 지급 청산금 납부나 지급하는데 납부 지급 전부 다 6개월 통일해 놨다겠죠? 납부 고지 받은 날부터 지급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의 지급.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며 받아가지 않으면 공탁 처리한다. 그리고 여기에 차액이 생겼을 때 이 차액은 지방자치단체 수입 돈 부담으로 남았으면 수입 후 부족하면 채워넣어라.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돈 부담을 처리해라. 이게 청산 절차예요. 청산 절차를 거치 않은 예외 허전할 때 청사하지 않는다 했지.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사하지 않고 합의했을 때 이때는 청사하지 않지만 첫 번째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이때는 청사하지 않는 예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문처럼 청산금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수령 통지가 맞고 4번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원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증감 면적 허용 오차범위 이내. 이 두 가지는 청산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소관청이 10일 내 확정 공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확정. 지체 없이. 그다음 7번 문제 봅니다. 지목에 대한 설명 틀린 것. 공군 비행장 내 골프 연습장 보존 채용 용지 지목 설정해야 한다. 공군 비행장이 어디 잡종지에 들어갔다 했지? 여기 비행장. 이건 잡종지에 들어간 14가지 여러분 곤란할 정도 돼야 됩니다. 잡종지. 잡종지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잡종지 보면 잡종지에 예규 말고 자 채토장, 채석장. 이제 채토장이 뭐 흙을 파내는 곳, 채석장 돌을 캐내는 곳, 그다음에 시류에 물건을 쌓아둔 곳, 그다음에 갈대밭, 야외시장, 그다음 비행장, 마을 공동 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이게 뭐예요? 송유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쓰레기 오물 처리장. 이렇게 있다. 14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 비행장, 잡종지에
비행장 안에 큰 비행장이 있다. 그럼 여기 안에 골프 연습장에서 이건 주지목 추중에 따라 양입돼 버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비행장 잡종지가 돼 버린다는 거.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잡종지론. 그다음 자, 8번 문제 보세요. 지적도 아래와 같을 때 맞지 않은 거. 거기 보면 지적도에서 특히 그림을 잘 볼 때 지적도는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의 지적도 아까 처음 설명했던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바깥 태수선을 이걸 도각선이라고. 도각선. 여기에 지적도의 좌측 상단에 색인도가 있어요. 색인도. 도면의 접속 관계를 보는 거 이걸 색인도. 여기 제명 어느 지역의 지적도라 썼다. 이걸 제명이라고. 제명. 축척 뭐 500분의 1이라 썼다. 이거 축척이라고 하고. 그럼 요게 제명 다음에 여기다 좌표라고 썼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건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의 지적도다. 그랬고 요 도각선 좌측 상단, 요 우측 하단에 여기 좌측 하단하고 우측 상단 여기에 숫자가 있어. 이걸 뭐라고? 도각선 수치. 요거는 요 두 점이 좌표 값을 말해. 요 네모친 도각선의 왼쪽 하단 모서리,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숫자가 있어. 도각선 수치. 이것은 크게 보면 여기 이렇게 축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요 두 점 간에 요 점이 좌표값, 요 점이 좌표값이에요. 요 가로 길이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원점에서 요 점까지 이걸 x2, 이걸 xy 나오면 요 길이는 뭐야? x2에서 x1을 빼면 되지. 그래서 가로 길이는 x2 마이너스 x1. 이 x는 어디다 쓰냐? 이 세로축에 쓰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오면 여기 x2야. 여기 x1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요 점에서 요가 빼니까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게 뭐냐? 이게 y2야 여기. 요게 y2. 요게 뭐야? y1. 그러면 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원점 먼 거리. 요게 y2. 여기서 어떤 거리? 가까운 y1을 빼면 요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체 도각선 길이 구할 때 이걸 쓰는 거. y2 마이너스 y1. 여기서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뭐가 나온다? 전체 지적도가 포용하는 토지 면적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고로 이런 걸 보시고 이 안에서 각각 토지 경계를 표시했다면 이렇게 토지 만약 이게 토지 뭐 경계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여기다 두 점 간의 거리 이게 도각선 요게 경계점과 거리를 여기다 숫자를 써놨어. 다 거리를 계산 써놨어. 거리 계산 다 써놨다가 경계점과 거리를 표시한다. 어디?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이라겠지. 자 그러면 8번 문제 봅니다. 맞지 않은 거 1번 73의 4 맨 아래쪽에 있죠. 전체 모양을 알아보려면 자 도면상 어딜 찾아보느냐. 거기 이제 숫자가 찔끔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죠. 7, 8, 9. 그 다음에 위에가 2번 13. 여기 2, 13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8번 도면이에요. 8번 도면. 요 밑에 여기 73에 밑에 73에 4라고 있죠. 73에 4 다. 요건 요 토지는 밑에가 잘렸어. 그럼 도면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여기 13번 도면을 찾아가면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된 거 보려면 요 밑에 13번 도면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도 보는 훈련하는 거 지도 한마디로. 색인도라 지금 색인도 이거. 색인도 이 가운데 현재 이 도면이니까 왼쪽을 보려면 7번 찾아가고 오른쪽 9번, 위는 2번 찾아가라 이런 얘기야. 위쪽을 보려면. 2번 73의 1에 대한 면적 측정 좌표 면적 계산법. 즉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이니까 면적 산출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야 되지 전자 면적 측정기 산출하지 않는다 있고 그다음에 그 선 위에 등록된 숫자들은 다 경계점 간 거리이고 22.41이라면 22m 41cm라는 얘기예요. 이 도면 전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있죠. 아까 요거 x2만 세로축의 차이. 즉 거기서 11만 4,200에서 11만 4천을 빼니까 가로가 200m, 세로는 29만 4,150에서 29만을 빼니까 150m. 그러니까 곱하니까 얼마? 200m 곱하기 150m니까 이건 전체 3만 제곱미터. 이 지적도 전체 면적은 3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면적 산출한단 말이에요. 이 도면을 근거로 축척 계산하는 이건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지적도의 규격은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으로 만들어요. 지적도는 규격화돼서 지적도는 얼마?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으로 만드는데 여기 가로 길이가 얼마라 해서 아까 가로 길이가 200 실제 200m라고 했지? 그러면 축척이란 게 뭐야? 축척이란 실제 거리를 도면상으로 줄인 비율이야. 실제 도상 거리. 그럼 이 지역도 가로 길이가 얼마야? 가로 길이가 40cm. 실제 거리 얼마? 얼마였지? 아까 200m. 200m와 40cm 이 비율이잖아. 이걸 전부 센티미터 통일하면 200m는 얼마?
1m가 100cm니까 2만 cm에 40cm. 이걸 약분하면 얼마? 500분의 1이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로길이 똑같아. 세로가 얼마야? 세로기는 30cm를 만든다 그랬는데 아까 150이니까 150m 분의 35니까 이거 똑같이 5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같아요. 비율은. 축척인 거리 비율, 거리를 줄인 비율이야. 실제 거리를 도면상 얼마를 줄였느냐? 실제 200m가 도면상 40cm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비율을 계산했을 때 단위를 통일해야 된단 말이야. 센티미터로. 그러면 500분의 1이 나온다. 아셨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거. 자, 역시 1번 일필지 일부가 용도와 다르면 분할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토지 분할할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아까 등록 전환이 예외. 즉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예외가 세 가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 계획서 나오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말소 모두 토지 이동이며 일반적 이동 사유죠. 의무가 주어진 것들입니다. 합병하자는 각 필지 지문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다만 분할 신청과 동시 합병 신청을 같이 하는 건 허용되지만 원칙은 합병할 수 없다. 4번이 틀렸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만 신청권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는 이거 아까 면적 측정했던 거니까 또 만약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어디 최소값 얼마라 했죠? 1제곱미터가 아니고 0.1이라 했지. 0.1. 따라서 1번처럼 도시개발 사업지역 확정 측량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이므로 최소값보다 크죠? 0.352.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돼? 0.352가 나왔어. 0.352가 나왔어.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소수 첫째 자리 등록까지 등록하니까 남 단수가 얼마 남았지? 0.052가 나왔지? 그럼 이건 기준값 얼마를 기준으로? 0.05와 비교해야 되는 것도. 0.05와 비교해. 크냐 같으냐 작으냐? 초과지? 올려서 0.4로 등록한다. 초과만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을 때 어떻게 한다? 오사입한다 했지. 그 다음 3,000불 축척을 사용한 지역에서 면적 측정이 0.63 나왔어. 축척 분모가 1,000단위면 최소가 얼마야? 1이지. 1보다 작으면 그냥 1로 등록하는 거. 1제곱미터로. 3번 1,200분의 축척을 사용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323.5가 나왔다면 자 1,000단위니까 323.5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1의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단수가 0.5로 끝났지? 0.5와 비교해 크냐 같으냐 작으냐? 초과만 올리고 미만을 버리고 같을 때 오사이 같단 말이야. 같다. 그러면 구하기 끝자리가 홀수만 올려서 4,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린다 했지. 그래서 324로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입니다. 567.251.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567.251이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소 첫째 자리까지. 그럼 남은 숫자가 얼마야? 0.051이 남았어. 그럼 얼마? 0.05와 비교해서 크가 초과지? 올려 567.3으로. 항상 자릿수부터 빨리 결정해야 돼. 5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측량한 지역에서 면적 측량 결과 357.25. 경위 측량 방법 뭐야? 도시개발 사업 경계점 좌표 등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축척 분모 100돈에 같은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확정 측량 여기다 하나 더 말을 붙인다면 측량 도구 경위의 측량 방법 써서 지역 확정 측량을 하고 경계점 좌표 등을 작성 비치했다. 이 말이 나오면 축척 분모 100단일 때 똑같이 하는 거라고 했죠. 소수 첫째 자리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357.252가 나와 255 357.25 255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까지 등록했냐? 어디까지 등록하라? 여기까지 등록하였지? 남은 숫자 얼마야? 여기 지금 단수가 0.055가 남았지. 0.05와 비교했을 때 이 기준값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 초과 올리니까 얼마? 357.3 초과예요. 요 5만 보면 오서히 보지 마세요. 5가 0.55가 0.055가 나왔는데 이건 0.05와 같다고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같은가 이게. 5만 보면 오서히 보지 말라 했잖아. 이건 0.5 기준값보다 크니까 초과니까 올리는 거지 5를 보면 오서히 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기준값과 비교했을 때 크냐 같으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11번 측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건 계산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측량 기간 문제 자주 시험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했지. 그래서 측량 기간 원칙적으로 며칠이라고 있어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첫째,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기간을 물어보면 측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며칠? 4일.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기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 1일씩 가산시켜라 라고 있고, 이와 별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으로 쓰라. 여기 연속 나왔어요. 이게 만 40일이면 측량기간 30일, 11일 검사기간, 20일이면 15일을 측량기간, 5일을 검사기간.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그러면 지금 이거 두 개 묶고 이거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이걸 보자 이거. 자, 원칙 5일 4일인데 지금 측량기간을 물어봐서 기준점을 설치하면 이걸 더 가산시키라 했지. 자, 밥 오는 시간 며칠 걸립니까? 얼마 걸려? 30분. 해봐 했더니 밥솥이 없네? 애들이 엿 싸먹었어. 밥솥 사러 갔다 올게. 1시간 걸렸어. 그럼 총 얼마 걸렸어? 1시간 30분. 이 얘기야. 측량기간 며칠이냐? 5일이야. 이건 기준점이 있다는 전제야. 토지에 기준점은 아무것도 없어. 새로 설치해야 돼. 밥솥 사러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리지? 그 가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분할 측량할 때 측량기간 물어봤지? 기준점이 있다면 5일이면 돼. 없으면 가산해야 돼. 근데 몇 점 설치했다고 해서 그게 20점. 20점을 설치했어. 그러면 20점 설치할 때가 기본 15점까지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 하겠으니까 15점까지는 4일이 소요돼. 그럼 이걸 빼보니까 초과된 게 5점이야. 초과할 땐 초과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이야. 1점이 소점이 나와. 그럼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합치니까 총 기준점 설치할 때 6일이 소요됐어. 그럼 측량할 때 밥 오는 시간이 5일이었다 했지. 밥솥 사러 갔다 오는 게 6일 걸렸어. 그럼 총 며칠이야? 5일 플러스 6일 하니까 측량기간 11일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그 기간 그대로 원칙적인 측량기간 5일이며 기억은 5일 차지해야지.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다만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1일씩 가산하라 있고, 이때 기준점을 20점 설치해서 분할 측량할 때 측량기간 며칠이냐 물어봤을 때 바로 자, 측량기간 물어봤으니까 요렇게 했는데 기준점을 20점을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6일을 가산해서 총 11일이 측량기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12번 문제, 측량 성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지역 측량 의뢰인은 측량을 실시한 때 시도자,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에 검사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의뢰인이 검사받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해야 돼. 지역 측량 절차를 물어보면 측량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토지 소유자이 측량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가라고 했지? 소관청에 가는 게 아니고 소관청은 지적 소관청은 감독기관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직접 측량하지 않아. 얘들은 누구한테 맡긴다?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 이걸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했지. 그러면 측량 누구한테 일한다? 이렇게 여기 가서 소관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의뢰하라. 의뢰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지. 측량 수수료 비싸다 했죠. 그러면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내라. 다음 날까지 이 길 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측량 준비 파일 준비한 다음에 끝났으면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해.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성과를 결정해. 이 성과를 가져와서 뭐야? 검사해 주세요. 검사. 의뢰하면 정확한지를 따져봅니다. 정확한지를 수행자가 다른 방법 따져봐서 정확하다 인정되면 뭘 발급한다? 성과도를 발급해.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인에 발급해 줘야 돼. 이런 구조가 가기 때문에 지역 측량은 토지 소유자이 직접 소관청에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직접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소유자 검사 의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수행자 검사 의뢰했지. 그림을 잘 이해하시라고 했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럼 기억을 보세요. 의뢰인, 얘들이 의뢰인이 측량을 실시한 때는 소관청에 검사에 대한 성과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수행자가
그다음 니은 소관청은 성과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성과도를 수행자다. 이렇게 소관청은 인정 이거 발표진다. 이건 맞지 이거는 성과도를 발표한다. 그다음에 디귿번 지역공을 정리하지 않은 경계본 측량과 지역 확정 측량은 성과는 검사를 별 필요가 없다. 지역 측량 기본 개념이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하지 않으냐는 거. 즉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닌 게 있어. 뭐가 있지? 복현 이 두 가지는 이게 복이 뭐라고 했어요?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복현 이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므로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이나 뭐라고?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야. 지적 확정 이거 희으시더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지적 확정 측량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랬지?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 지적 확정 측량했으면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비찰하겠지?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적 현황 측량 뭐야?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대비하여 건축물 등의 현황을 표시해 주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 알았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이걸 뭐라고? 지적 현황 측량. 자, 그래서 요 복현은 요 두 가지 나오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자,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암기하겠어요? 그다음에 수행자가 못하는 거 다시 기억할 거. 수행자가 할 수 지적 측량 수행자가 못하는 거 뭐라 했지 이거? 재검 지적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 자, 제조사 측량은 의뢰를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 측량 원래 수행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 했어?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원칙이 뭐라고? 지적 소관청이 검사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하는 게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있다. 이게 뭐라고? 삼확.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등이 하고 나머지 다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거겠죠. 자, 검사 대상이 아닌 거 복현 암기해라. 수행자 못하는 거 재검, 검사 측량을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하는 거 삼확 다 얘기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본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수행자 못하는 거 원래 검사 측량 못하는 건데 지적 제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기억과 디귿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3번부터 등기 문제 봅니다. 자, 틀린 거 특히 등기의 유효권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원칙이 완화에 대한 것 중에 중간 생략 등기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편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했지? 전원의 합의가 있어도 안 되며 실체관계가 부합해 다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 나머지 다 맞는 겁니다. 14번 보세요. 원인증명정보 틀린 거. 자, 원인증명정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게 이행 판결 말하는 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판결서 정본이 원인증명정보가 된 건 맞는데 검인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판결서 자체 검인 받으라 했지? 자, 검인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계약, 등기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검인을 받아라. 즉 이건 탈세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라. 행정관청이 통지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요 검인 대상이 되는 건 계약이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돼. 이때 검을 받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일체 검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아닌데 이전 등기에 상속으로 난 이전 등기, 수용으로 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로 난 이전 등기 검인 대상이 아니야. 계약인데 이전 등기 아니야. 전세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 가등기한다든가 이건 이전 등기 아니잖아. 이때 거민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거민을 받는 요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 했지.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 하는데도 거민받지 않아. 첫째, 필성이 없어.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얘들이 당사자야. 자기가 계약량 다 알고 있어. 지가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 보자고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당사자인데. 두 번째, 거민을 받은 거로 본다. 의제. 간주하는 게 있어. 간주. 이게 뭐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든가 거래 신고 필증. 신고. 주택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거민을 받은 거로 본다. 간주해버려요. 각종 국토개혁 위반하는 법률, 공인중개사법, 주택법에서 다 간주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거민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 이건 대학 졸업한 거야. 대학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다 나왔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으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요것과 달리 자 계약으로 이전 등기하는데 당사 협력하지 않네? 그럼 뭐 해야 돼? 분쟁이 생겼어. 이행 판결 받았어. 판결을 어디서 받았어? 법원에 가서. 이건 왜 판결 받았을까? 단독 신청하라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까. 그러면 단독 신청으로 판결 받은 것은 개인 간의 분쟁이야. 시장이 얘들 소송을 알 수가 없어.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하는 이 속성이 바뀌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판결서 자체 여기다 거민을 받아내라는 거야. 판결 받았으면 거민 안 받는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는다. 반드시 기억할 것. 그리고 계약의 대상이 허가 받았냐 무허가 건물이냐 이거는 거민에 영향 안 미쳐.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라면 다 거민 대상이므로 계약의 대상 목적 부동산이 무허가 건물이다. 그래도 허가 받아야 돼. 여기 거민 대상이 돼요. 거민 대상.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건 알아두라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요 질문이에요. 판결 받았어도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아라.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보세요. 등기 완료 등기 필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까 표시했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즉 권리에 대한 보존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가등기 다 권리와 관련됐지. 근데 부동산 표시 변경, 표지예부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수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 이거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 하나,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고 아까 설명했어요. 16번 공동소유 등기관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자, 3번 질문 보세요. 부동산을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경우 이걸 민법상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는 합유입니다. 그래서 합유 등기를 하며 합유라는 뜻을 적어야 되는데 합유자 지분은 등기상에 합유 지분 중에 합유죠. 공유 지분 등기하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이거 등기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사망, 교체, 추가 또는 이런 변동, 조합원의 변동이 생기면 조합원, 민법상 조합, 이건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사망되거나 교체, 추가, 탈퇴 이러한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무슨 등기하냐면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등기 명인,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전부 다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번이 틀려서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17번 문제 보세요. 신청 의무에 대한 특히 기본적인 의무를 기억해야 할 게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60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첫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한 것은 1개월 이내. 이건 뭐냐? 표제부의 의무. 표제부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표제부에 대한 1개월 내에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고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더라. 일체의 과태료는 다 없어진 거. 토지건물 묻지 않고. 그런데 이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의무는 이것은 60일. 중요한 등기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자 쌍무계약인 매매다.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돼. 자 부담은 증여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위반하면 전부 다 이건 과태료가 나와. 과태료.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나오는 거 똑같아. 토지건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이 보존 등기는 자 원칙은 임의 신청. 임의라는 건 의무가 없다는 거야. 의무 자체가 없다. 건물 신축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예외적으로 무슨 의무? 보존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나온다. 언제 의무가 나오느냐?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뭐부터 해라? 보존 등기부터 해라. 이때 언제부터이냐? 이때 자 건물이 완성되는 상태에서 이전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효력이 생긴 날이 아니고 뭐라고?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건물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어. 그럼 언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언제 완성되겠지?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 그리고 위반하면 전부 다 여기는 다 과태료 똑같아. 토지건물 묻지 않고.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 60일,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 1개월. 알았어요? 등기법 의무 1개월. 이거는 이원적 공시방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탈세들 막기 위해서 60일 내 먼저 보존 이전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지. 매매 잔금 지급일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위반하면 전부 다 산출된 세액이 5배의 과태료가 부과돼.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적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건물 짓고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의무가 나온 건 뭐냐?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 체결함. 팔아먹으려면 등기부터 해놓으라. 완성된 건물 팔아먹으려고 했어? 그럼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짓고 있는 건물 팔아먹었어? 계약 체결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신청 있게 된 날. 이게 언제? 완성된 날로부터.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는 똑같다는 거. 여기는 다 과태료가 있어. 특별조치법은. 이런 내용을 기억.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야. 이 의무. 그래서 1번 보세요. 매매 계약은 언제부터라 했지? 계약일이 아니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지기로부터. 그다음 갑이 을로부터 무상하고 토지 증여 일방 편무계약이지. 증여 언제부터라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의 효력 발생한 날 맞죠? 60일 하지 않으면 과태료. 건물 신축했을 때 준공검사일부터 60일 내에 신축한 경우 보존 등기 의무 없음. 이전한 계약 체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의무 없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건물 대지 지번 변이나 대지권 변경. 이 대지권 전부 다 어디에 등기한다? 등기부 표제부. 표제부 전부 다 얼마? 1개월. 표제부는 1개월. 위반도 과태료 없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 어디에 들어가서? 등기부 표제부. 얼마? 1개월. 위반도 과태료 없음. 그래서 2번만이 옳은 것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의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18번 옳은 것을 찾으라겠습니다. 상속 등기는 물권의 효력이 있다. 상속 등기는 이건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해. 처분 요건에서 등기지 물권 변경 효력이 없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환매 기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 다만 채권 효력은 발생합니다. 당사자는 채권 효력은 있어요. 제3자는 대항 요건서의 등기입니다. 임의적 정보이기 때문에. 3번 구분 건물 대지권에 대한 등기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중에 해당 구 나오면 뒤에 뭘 찾으라 했지? 접수번호. 등기법 61조 제2항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순위번호 받고 자주 낸다 했어요. 장례도 나왔음.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지만 자 가등기 문제 나면 중간 처분 등기 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 본등기한 때 순위는 가등기시 그럼 이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를 뭐라고?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지만 예외 당해 가등을 목적했거나 가등 전에 있는 권리에 기한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전부를 이 얘기는 예외 없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틀린 거 이거는 예외가 있단 말이야. 다 이런 지문들이 다 출제된 지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다음 5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는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된다. 보존 등인 원시 취득 사실만 추정할 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받은 것으로 이런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9번 문제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맞고 2번처럼 유효하게 존재했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저당권 일단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소멸하지 않지. 왜? 이유가 뭐라 했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뭐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옷 갖다 등기 껍데기인데 여러분 학원에 왔더니 옷을 이거 안 입는 줄 알고 태워버렸어. 내가 입던 옷 태웠다가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물건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말소했을 때 물건, 저당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한 거야. 그거를 판례가 이유를 짤 때 뭐라 했다? 등기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뭐 한다?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껍데기 다시 입혀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봅니다.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절차 중 가장 타당을 찾아봐라. 채권자 대위는 뭐야? 제3자의 등기 신청조에 나오지? 채권자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 제3자의 등기 중에서 당사자,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 자, 절차 개시 네 가지가 있다 했죠. 뭐예요? 첫째, 신청, 관공서가 촉탁,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 이의신청 과정의 법원의 명령 이렇게 네 가지 절차 개시 모습이 있는데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야. 근데 당사 신청할 때 원칙이 뭐라는 거야? 공동 신청이지. 공동. 예외가 단독 신청. 이렇게 설명했고 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중에 이게 바로 첫째가 뭐야? 포괄 승계 인해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건 뭐야? 원인행위를 생전에 하고 등기 전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대신할 수 있는 거 이게 5가지가 있어. 그중 첫 번째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신청.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 대위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탁 등기의 경우에 누가 대위한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야 될 신탁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 이 중에 첫 번째 채권 대위 이게 문제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거 대리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나올 때 이 세 가지 크게 보면 제3자 신청한 건데 이 대위 신청 중에 채권자 대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대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기본적으로 당사자 표시가 나와야 돼. 이게 구조가 떠올라 이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의 채무자 누구라 한다? 이걸 제3채무자. 이렇게 제3채무자.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채권자 돈 받을 게 있어. 금전 채권. 금전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해하기 쉽게 A가 B한테 돈 받을 게 있어. B는 돈 안 갚네요. 근데 B가 C로부터 부동산을 산 거야. 이렇게 샀으면 이전이 해결될 거 아니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원리가 공동신청. 공동신청 이렇게 등기 B가 채무자 등기 신청권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등기 신청권이 있어. 공동으로 의무자 권리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요 C는 매도인은 등기해 줄게. 근데 얘가 채권을 쳐다봤더니 얘가 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 안고 있어. 그럼 누가 한다? 채권자. 네가 해야 될 등기 신청권을 대신해 버리겠다. 대위에 서겠다. 채권 대위 신청이야. 계약 당사인 둘인데 제3자가 여기 끼어든 거예요. 알았어요? 제3자에 의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이런 것들은 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같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물권 변동은 지금 매도인 의무자 C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등기를 누구 앞으로? 지금 채무자 B 앞으로 이전하는데 권리자는 B지. 근데 이 B가 스스로 신청을 얘가 안 넣은 거야. 안 하니까 얘가 누가? A가 채권자 신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청인은 누구라고?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명의자 누가 돼서? 채무자. 그래서 요때 신청 등기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이며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여기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뭘 만들지 않는다? 등기 필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 신청한 사람한테 영수증 줘야 되니까 등기 끝났다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 채무자 지 앞으로 되는지 모르고 앉아있어. 알려줘.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청한 채권자 그리고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할 뿐 등기 필정본은 만들지 않는다 라겠지. 그러면 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자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돈 받을 게 있거나 이거 금전 채권, 특정물에 대한 채권이 있거나 즉 특정물에 대한 채권 뭐라는 거야? C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다. B가 A한테 전매했어. 근데 B가 이 등기를 안 넣은 거야 이거. 그럼 누가? 채권자. 얘가 요 특정물을 지금 채권 있는 사람이 1번 B가 해야 될 등기를 대위해서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가면 되지. 즉 2번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신청 2장서가 같이 내버렸어 동시에. 그럼 등기 2번 이루어지지. 복등기. 이렇게 해도 동시에 해도 되고. 이건 뭐야? 동시에 하나 순차적 선택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이 존재할 것.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신청권이 있어야 돼. 이게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B가 상속받았든 매수했든 신청권이 있어야 돼.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얘가 대신하는 거니까 대위할 피대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청권이 없으면 대위할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채무자 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되고 범위 어디까지 대위할 수 있느냐? B가 스스로 신청할 땐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제한 둘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제3자 해줘. 근데 채무자한테 불리한 걸 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이 되지 불리한 건 못한다. 불리하다는 건 뭐야?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신청할 등기. 채무자한테 유리하다는 건 뭐야?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나 중성적이다 권리 영향이 없는 거 표제부의 등기나 이런 것들 이런 건 가능하단 말이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 난 A한테 또 돈 받을 게 있어. 얘도 중첩적 대위가 허용된다 그랬지. 얘가 죽었어. 채권자 대위 신청. 얘의 상속인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기본 구조에서.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가 세팅이 되어야 머릿속 그려져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민법 문제 같은 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례 문제 나왔다. 그 상황이 그려져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림도 안 그려놓고 머릿속에서 마구잡이로 풀 수가 없어요. 가불병정 나왔다. 그럼 순서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머릿속에서 이게 딱 분해가 되어야 분석이 되어야 다음 지문이 읽어야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가장 타당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아까 이런 경우 보세요.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반드시 동시에 해라 이런 거 없어.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원인증명정보는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 여기서 얘가 채권자 나는 채권자이면 증명해야 돼 등기관한테. 근데 어떤 거 공문서만 증명해야 돼? 차용증을 가지고 하든 계약서 들고 하든 다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채권자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다 된다. 그 다음에 3번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인 특정의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만을 말하며 일반적 여기서 얘는 일반적 금전 채권자든 또는 특정 채권자든 요 A가 이 전매 받은 특정 채권자는 묻지 않아요. 채권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 권리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인다. 아까 여기 범위는 요거만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4번은 옳은 것입니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는 채무자인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는 안 만든다 했어.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신청한 사람이나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가 끝났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20번에 4번이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보세요. 자, 등기 신청 시간 정보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자, 나머지는 다 한번 보시고 5번 질문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주소. 야, 주소 증명 정보 나오면 지금은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권리자에게 요구하는 거야.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권리자. 이게 뭐야?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건 언제다? 기입 등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 차이가 뭐냐? 주소 증명 정보나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누구한테 요구된다? 권리자에게 요구된 거야.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권리자.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야, 기입등기. 기입등기가 뭐야?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요 세 가지 기입등기라고 그래요. 기입등기하면 새로 등기에 명의자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명의자 뭐 쓰느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써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주소증명정보는 권리자 걸 내는데 의무자건 원래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알았어요? 근데 요 주소증명정보에 다만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중요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의무자, 즉 매도인이지 이 사람이 주소 변동 사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의무자 것도 같이 내줘라. 언제? 이전 등기 할 때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의무자 걸 내는 경우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지금 뭐야? 지상권 설정에 누구 거만 내면 돼? 권리자 거만 내면 돼. 누구 건 안 낸다? 의무자 건 안 내. 이런. 설정자 건 안 내. 이런.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22번 보세요. 가등기관 설명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어. 자, 2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의 가등기는 갑계 주등기. 이건 아까 제가 가등기 형식은 가등기 스스로 결정을 못 한다 했지. 모든 걸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그러면 가등기에 관련된 것은 이건 독립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 종속 변수라는 거야. 누가 결정했다? 본등기가. 얘는 스스로 결정권이 없어. 본등기가. 자, 본등기가 얘 결정해줘. 그럼 뭘 결정하느냐? 본등기가 주등기로 해야 돼. 그럼 가등기도 너도 주등기로 해라.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해야 돼.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라. 본등기가 갑구해야 돼. 가등기도 갑구해라. 본등기가 을구해야 돼. 그럼 가등기도 을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이등기가 주등기로 하니까 이전 가등기 주등기. 갑구하니까 갑구의 주등기로. 그럼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냐? 을구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은 주등기로 해야 돼. 을구의 주등기로 가야 되니까 지상권 설정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니까 을구의 부기등기로 이전 가등기를 하겠지. 알았어요? 그래서 2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갑구의 주등기 맞고,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전세권이 을구하니까 을구하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주등기이므로 그 가등기도 주등기로 한다 이 얘기야. 이 문제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라 했어요? 일단 가등기가 되고 나면 요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뭐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주등기했지만 이 가등기를 이전할 땐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요 문제와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자, 우리나라 등기 좀 틀린 거. 자, 1번 등기는 등기 직접 출석해서, 즉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즉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이게 이른바 보다 전자신청. 둘 다 선택 문제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즉 원칙 신청 또는 촉탁, 예외가 직권 또는 명령이라고 했어. 3번 등기관은 신청서의 기재에 대해서 구체적 실체적 심사권 없지만, 즉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 지적에선 실질적 심사를 했지만 등기에 오면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는다 했어요.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하는 겁니다. 구분검을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실체적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분검을 표시에 관한 사항, 즉 구분검을 요건에 대한 사실조사권도 다 폐지해서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성립요건주를 취한 현행 민법하에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유율이 생긴다. 즉 성립요건주의란 건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거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민법 187조에서 얘기했듯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 했지? 공신력이 부정된다. 공신력 부정에 대해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 24번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 여러분 등기관은 어떤 처분을 합니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두 가지밖에 안 해. 밥 먹고. 무슨 일에?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또 있습니까? 등기관 하는 중에 등기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또 하는 게 뭐 있어? 등기할 일이 그밖에 없잖아.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면, 등기관이 결정이나 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그럼 불복해야 돼. 부당하다. 불복해야 돼. 따져야 돼.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오로지 이의신청 제도밖에 없어.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속 이런 게 없어.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라요. 독립관청이라고 했지, 등기관은. 그럼 도대체 등기관 너 뭐하니? 물어보니까 두 가지,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이거밖에 안 해. 등기를 안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결정 이렇게 했습니다. 등기를 해주는 걸 뭐라고? 실행처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해. 그럼 어떤 각하결정이 잘못됐어? 이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이렇게.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야. 실행처분이 잘못됐어? 이걸 적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요건대로 안 해줬어. 자,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신청했더니 임차권 등기해놓은 거야. 원하는 대로 안 해줬지. 그러니까 불만이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안 해준 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해준 걸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이라. 여기 불만이 부당 잘못하니까 불복해야 돼. 그러면 소극적 부당에 누가 불만 있느냐? 당사자, 즉 등기 신청한 사람만 불만 있지.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 아무것도 혼바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만 불만이 생겼어. 안 해줬으니까. 여기는 해줬어. 해줬더니 당사자도 불만이 생겼어. 왜 요건대로 안 해줬습니까? 라고. 여기 또 이해관계인 제3자. 이게 또 나오네. 이해관계인이. 그런 등기 왜 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사유 제한이 없어.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각각 사유가 29조에 등기법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 다 된다는 거야.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든 불복할 수 있어. 안 해주면. 근데 적극적 부당은 이건 사유 제한이 있어. 등기법 29조 각각 사유 중 1호, 이유에 한해서만. 1호가 뭐야? 1호가 관할 위반 등기. 이유가 뭐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등기사항이 아닌 거. 이걸 위반했을 때만 이의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의신청은 자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지만, 즉 등기관이 어떤 처분행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데 등기관에게 따져야 소용이 없어요.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등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 가야 되는데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요? 법원이란 말이야. 지방법원. 근데 법원은 원래 무엇을 해야 돼? 재판이 본 업무야. 재판. 판사들 재판하려고 봤더니 등기관이 이거 잘못해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오면 판사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법원에 직접 오지 말고 신청서를 어디다 내라? 등기소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등기관이 자기가 눈을 한 번 더 쳐다보아서 한 번 더 재고의 시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주의하세요. 이의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이렇게 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겁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어디다 냅니까? 그러면 법원에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의 등기소에 낸다는 거예요. 등기소에 출해. 이 표현을 알아야 돼.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 등기소를 통해서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 며칠이 합니까? 없는 거 세 가지 기억합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 아무 때나 이익이 있으면 뭐 30일, 60일 이게 없어. 기간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이 가지고 이의하면 안 돼. 등기관이 여기 각하 실행할 때 요때 처분 시에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예를 들어서 각하 결정을 5월 10일 날 했더니 지금 9월 10일 와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거 인감 가지고 왔는데 왜 안 해줍니까? 따지면 되겠어요? 인감 증명이 없어 각하해버렸어. 그랬더니 당사 지금 띄웠는데 이거 갖다 내면 되지요. 가지고 등기관 따지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각하 결정이나 실행처분 할 때 있었던 저 증거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즉 등기 절차에 영향이 없어. 세 가지 없는 거, 기간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의 이의 금지,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바로 가등기 명령, 이게 바로 명령에 따른 등기야. 그 다음에 부기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 부기등기 명령. 결정하고 나면 등기 명령하는 거고, 가등기나 부기등기 명령은 결정 전에만 가능. 결정. 여러분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시면 등기관이 처분한 이의신청 중 틀린 걸 찾으라겠습니다. 첫째,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시 당의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신청 이걸 뭐라고 했죠?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은 누구만? 당사자만. 그리고 사유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부당하다만 있으면 되고 사유 제한 사유 없다. 이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 및 이해관계인 여기 각하 결정, 소극적 부당, 당사자, 신청인만 불만 있지 이해관계인이 나올 수가 없어. 아무것도 쓴 게 없기 때문에 등기 해준 게 없어. 이해관계는 없어 여기는. 틀렸고 4번 등기 시 위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실행했다. 이게 실행처분. 이걸 뭐라고 한다? 적적 부당. 예를 들어 유치권 등기 해주세요 했더니 해줬어. 아니 유치권 등기를 했단 말이야. 했더니 이해관이 그런 등기도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를 모르기가 이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했고 이건 당사자도 불만이 있고 이심할 수 있고 이해관계 제3자도 할 수 있다. 사유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하사 29조 11가지 중에 제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 해당하는 경우만 이의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이런 말이고 등기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처분에 대해 이의청할 수 있다. 여기 실행 처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 틀을 공부했다를 생각하시고 한 2년 정도 한 번씩 이의신청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종래.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자 그다음 오늘 나눠드린 자료 10시가 다 됐네. 그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거기 앞에 뒤에 막구틀 다 써놨고 그거 읽어보세요. 자꾸 알았죠?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좀 머리 아프고 좀 쉴 때 한번 쭉 지적은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됩니다. 지적은 아셨죠? 예. 자, 예. 고생하셨고 또 뭐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건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자, 수고하셨어요.